자, 시청자 여러분들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최근에 기아차 노조에서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평생 동안 신차 가격의 30%를 할인해달라. 평생 동안 신차 가격의 30%를 할인해달라라는 무지막 제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 30% 할인이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 수치인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풀옵션으로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3,500만 원에 불과한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무려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1,500만 원이나 할인을 받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국산차 중에서 그래도 나름 고급 라인에 속하는 이런 그랜저는 4천만 원대 초중반이면은 충분히 풀옵션에 가깝게 넣을 거 다 넣고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K7의 후속작으로 나온 K8 같은 경우에도 차가 조금 더 커지고 좋아졌죠. 이 K8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옵션 웬만한 거 진짜 다 때려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 10대, 20대 학생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자가용을 구매하려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월급 받아 생활하는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4천만 원, 5천만 원의 돈을 자동차 구매할 때 때려 넣는다라는 게 이게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돈이에요, 정말로. 4천만 원, 5천만 원은 어른 돼가지고 사회생활 해보시면 정말로 큰 돈입니다. 그거 모아서 저축하려고 하면은 생활비 빼고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저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5천만 원 그 순수 알돈을 모으려면 큰 돈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데서 30%씩 차값에 완성 차값에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기아차 노조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노조가 계속해서 사측에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기아차 임금 및 단체 협약이 부결되었다라고 하죠. 노답 상태에 빠져버렸다라고 해요. 자, 임금과 성과급 같은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이 노사 간에 합의가 됐는데도 노조와 회사 간에 추가적인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런 핵심 주제인 평생 동안 자동차값, 신차값의 마이너스 30%를 할인해달라라는 이 평생사원증 제도의 문제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거를 조금 축소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노조에선 이걸 반대를 하는 거죠. 이거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아차에서는 사실 이미 장기 근속한 퇴직자들에게 혜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사의 자동차를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평생사원증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들 퇴직자들에게 겨우 2년마다 할인된 가격으로 새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미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대차는 25%나 이걸 할인을 해주고 기아차는 무려 30%를 할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년마다 새 차를 무려 30%나 할인된 가격에 나만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처음에 차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면 딱 2년만 잠깐 타고 다니다가 중고차로 팔아도 오히려 그 사람에겐 돈이 남고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2년 만에 신차값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기아차에 장기 근속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마다 차를 바꾸고 있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인데 뭔가 좀 이상하게 악용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저런 비용들이 사실상 돌고 돌아가지고 누구에게 전가가 될까요? 그렇죠. 현대기아차를 구매해주고 있는 우리들,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문제를 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이미 주고 있던, 없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미 주고 있던 평생사원증 제도를 조금만 축소하자라고 한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축소를 하겠다는 거냐? 보세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1번, 기존에 평생 30%나 할인을 해주던 거를 그 기간을 75세까지로 연령을 좀 제한을 하자. 2번, 30%나 할인해주던 거를 이걸 없앤다는 것도 아니야. 25%로 조금만 낮추겠다. 3번, 2년마다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던 이 특혜를 단지 3년으로 1년만 좀 연장을 하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 누가 이 정도로 수만 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손해를 봐가면서 이 정도로 복지 혜택을 챙겨준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3,500만 원에 구매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1,500만 원의 손실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회사와 일반 소비자들의 차값에 고스란히 전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1억 원짜리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면은 3천만 원을 깎아주는 거라니까? 이런 혜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완성차 업계에서도 평생 30% 할인은 좀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 2분기 같은 경우에 기아차의 매출 대비 원가의 비율은 79.1% 정도라고 해요. 100원짜리 자동차를 팔면은 79.1원은 재료비 등등 원가로 지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판매 및 관리비 같은 거를 더하면은 기아차가 가져가는 순수 이익률은 당연히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30%씩이나 할인을 해주면은 그거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는 손실로 누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손해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다시피 결국 다른 소비자들의 차량 가격으로 이런 것들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차 업체 관계자들도 오죽하면 혀를 내두르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재직자도 아니고 퇴직자들에게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30%씩이나 신차값을 2년마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또 제공한다라는 거는 어디서 들어본 적조차 없는 혜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젊은 직원들도 뜻밖의 불만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언제 퇴사하게 될지도 모르고 인생 진로가 바뀔지도 모르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평생사원증의 문제 같은 걸로 이게 오래 지속되겠냐라는 거죠.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평생사원증 문제로 임단협이 이번에 또 부결되고 자꾸만 협상이 이렇게 늦어지는데 이러면은 당장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금을 수령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 그래서 뭐 이쯤 되면은 제가 늘 하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 특히 현대기아차 노조의 갑질 혹은 이 을질이라는 거는 정말 유명했습니다. 이 거대 노조가 툭 하면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고 파업질까지 해대면서 돈을 더 많이 달라, 월급 더 많이 달라, 떼쓰고 들어누워 대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게 미치는 손실, 그 폐악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회사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이 현대기아차 본사 공장에서 이렇게 이제 막 거대한 어떤 시위가 일어나고 떼쓰고 들어누워 버리면은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 부품 하청업체 직원들의 생산 라인도 전부 다 싸그리 정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오죽하면은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 이런 뉴스 1, 2년 전에 보셨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유튜브에서 다뤄드렸었는데 현대차 조립 품질이 뭐 개판이다 이런 가슴 아픈 소식들 가끔 보시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연봉 9천만 원 1억 원 넘게 받아가는 이 귀족노조 사람들이 조립 중에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조립 라인에서 업무 강도가 떨어지고 일이 덜덜했으면은 이 지경이 되냐라는 거예요. 근무 태도가. 어떻게 근무 군기가 이따위입니까? 원래는 빡빡하게 최적의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게 기업 경영의 당연한 어떤 그 생리 현상인데 얼마나 이게 남아도는 인력들이 널널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일을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 유튜브 보면서 하냐 이거예요. 몇 대 바싹 자기 파트만 조립을 해놓고 방송 보고 놀다가 다음에 또 몇 대 이렇게 물량이 밀리면은 바싹 조립하는 식으로 뭐 몰아치기 방식으로 소위 일을 했다는 둥 별의별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도 뉴스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이게 일반 기업들 같으면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피땀 흘리는 노동자 근로자들이 이게 가능한 근무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해대면은 자동차 조립 품질이 과연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감 품질이 아무래도 안 좋을 거고 그 실링이나 실리콘 바르는 게 아무래도 안 좋을 거고 불량률이 아무래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볼트 너트 조이는데 좀 덜 조일 거고 한두 개 빼먹을 거고 일을 그딴 식으로 빨리빨리 몰아치기 하듯이 그렇게 하고 TV 보면서 하면 아무래도 불량률이 높아지겠죠. 이러면 현대차, 기아차를 믿고 자동차를 구매해가지고 그 차로 전국을 직접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노조의 잘못이잖아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불공정이 공정이 되고 있는 이런 한국 사회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런 거대 노조, 귀족 노조의 갑질 혹은 을질의 사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당장 현대차, 기아차 공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공장이 우리나라 직원들보다 훨씬 더 근무 태도도 좋고
또 임금은 국내 공장보다 훨씬 적게 받으면서도 월 자동차 생산 대수는 미국 공장이 더 많다라고 하죠. 업무 효율도 더 뛰어나다라고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겠습니까? 내가 현대차 오너라도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미국의 투자를 늘릴 것 같아요. 일을 더 잘하니까요. 파업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조리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결국 기업과 투자 그리고 일자리의 해외 이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장기 근무자들한테 사실 처음에 애초에 복지 차원에서 주고 있던 혜택들인데, 상식적으로 퇴직하고 나면 회사랑 볼일 땡 하고 끝나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퇴직 이후 평생에 단 한 번만 30% 할인을 해줘도 사실 큰 혜택이죠. 심지어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할인해준다라고 해도 이게 엄청난 복지 혜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의 혜택을 지금 자동차 회사가 다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고차 시장에 되팔이하면은 사실상 지들은 자동차를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거니까 2년마다 사실상의 이런 공짜 자동차를 주던 혜택을 회사가 힘드니까 좀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30% 할인해 주던 거 그거 25%로 조금만 줄이자. 2년마다 너네가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회사가 좀 힘드니까 3년으로 1년만 좀 늘리자. 아니 이 정도도 동의를 못 해준단 말입니까? 막말로 이런 혜택 안 줘도 지들은 그 회사 다닐 거잖아요. 대한민국 어느 어떤 그 직장 근로 이런 생산 현장에 가도 현대기아차 노조들만큼 그렇게 편하게 일하면서 널널하게 일하면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아 챙길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일자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혜택을 아예 제로로 없애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노조는. 자기 돈 온전히 다 주고 자동차를 구매하라고 한다면 월급쟁이들 중에서 심지어 퇴직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어느 누가 2년마다 차를 바꾸고 다니겠습니까? 지 돈 다 주고 사라고 한다면. 2년 잠깐 잘 타고 다니다가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버려도 오히려 이득이 되니까 부수입이 생기니까 이것들이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언제까지 이걸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회사와 다른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